네, 뉴스 오늘 매주 금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청라 돔구장 인천에 신설된다는 소식으로 네. 떠들썩합니다. 진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돔구장이 건설이 되는데요. 현재 신세계그룹이 그 주체인데요. 청라 일대 16만 약 5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청라를 짓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24일 날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라 돔구장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인천이 그야말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같이 역할을 하고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이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돔구장은 현재 약 2만석 규모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SSG 랜더스 경기에도 자주 나타나고 그렇죠. 상당히 야구에 대한 애정이 크잖아요. 야구 광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돔구장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추가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면서 유통업계가 아주 반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청라돔이라는 게 단순한 체육시설만은 아닌데요. 네, 프로야구는 물론입니다만 그 외에 K-팝 공연이라든가 뭐 국제전시회 이런 걸 개최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관람 시설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 이미 설계 단계부터 야구라든가 쇼핑, 문화생활, 소비 이러한 다양한 뭐 볼거리, 누릴거리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한국의 첫 돔구장이라고 하면은 그 서울의 고척 스카이돔이 있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처음에 이 고척 돔구장이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준공이 되었다가 네. 그거를 이제 급히 돔으로 바꾸면서 설계를 그러면서 지금 약 16,000명 입장 관객을 유치할 규모로 지어졌는데 여러 가지 뭐 음향이라든가 뭐 공연을 할 때 이 객석 시야가 부족하다든가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좀 좁기 때문에 좁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 인천에서는 약 2만 명 규모로 지금 인천 청라돔 구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신세계그룹 자체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 스타필드 청라돔구장이 개설이 되면은 예. 그 주변에 유통 물류 다양한 복합 시설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러한 유통 물류 중심의 다양한 또 이 서비스 경제가 굉장히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대와 지금 뭐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지금의 홈 경기장, 문학 경기장은 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원도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돔구장 인근에 그 돔구장 역을 신설한다고 뭐 유정복 당선인 시절부터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특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것이 보세요? 사실은 이런 원도심 공동화 문제라든가 이 특혜 논란이 최대 지금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라돔구장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까지 프로야구를 해왔던 그 문학 경기장을 어떻게 예. 활용할 것인가 이게 최대 문제를 부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인 야구 경기를 거기서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그 스포츠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또 원도심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유정복 시장도 당선이 되면서 이런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걸 최대 과제로 내세웠는데 네. 이런 것들에 좀 역행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네. 또 한편 그 유정복 시장하고 정용진 부회장이 만났을 때 이러한 그 스타필드 청라 그리고 돔구장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스타필드 청라라는 추가역을 신설하는 문제를 거의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세계 그룹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을 만든다는 게 상당한 특혜가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논란이 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이 추가 역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스타필드 청라라든가 돔구장을 이용하는 관람객들뿐만이 아니라 그 청라 주변에 그 의료 복합단지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 금융타운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편의도 도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그 편익자들이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신세계그룹, 그 다음에 이러한 뭐 의료 복합,
금융 이런 분들이 그 건설비, 역사의 건설비를 추가로 같이 부담을 한다면 예. 그러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논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해법을 잘 찾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스타트업 산실에 집중하고 있는 인천시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어제 스타트업 파크 입주 지역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이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예.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기업이죠.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라는 곳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지금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급상승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마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물가와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의 스타트업들이 좀 제대로 좀 육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인천을 대표하는 10개 스타트업 그 젊은 창업자들이 참석을 해서요.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예. 자사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이러한 그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지원에 유정복 시장이 상당히 애정이 있고 그동안 여러 번 의지를 피력을 했고 또 인천 청년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이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에 상당히 이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특히 청년 CEO를 육성을 하고 예. 그걸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러한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세계에 진출하는데 많은 인천시가 지원을 하겠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인재 확보를 위해서 전문 교육을 인천시가 실시하고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유정복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밝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조력도 주목이 됩니다.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경제청과 이 테크노파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 스타트업 파크라는 곳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재단과 함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아프리카 재단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를 지원을 하고요. 동시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한민국이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외교부 산하 기관인데요. 아프리카 하면은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전 흐름을 본다면 뭐 중국으로부터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면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주변의 시장을 고려했을 때 아프리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그러한 땅이다라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덕적도로 시선을 옮겨보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인천에서 덕적도 외곽 섬까지 직항선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옹진군이 이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덕적도를 거치지 않고 예. 그 덕적도 주변에 좀 섬들이 많은데요. 그 외곽 섬들을 좀 직항하는 순환하는 직항선을 도입을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옹진군에 여러 가지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덕적도의 외곽 섬들은 매년 주말이라든가 이 여름 성수기가 되면은 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네. 하면서 실제로 이 여객선 탑승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사정을 감안을 해서 옹진군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신규 여객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 건조할 덕적도 외곽섬 직항선은 선원을 제외하고는 여객을 총 340명이 이용할 수 있고요. 493톤급 차도선으로 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항로 자체를 보면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를 거치지 않고 문갑도로 직항한 후에 구롭도, 배가도, 울도, 지도, 문갑도를 거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네.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기대 효과가 앞으로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덕적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가 굉장히 증진이 그렇죠. 되겠다라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로 가는 여객터미널을 연안 여객선을 타고 덕적도에 도착한 후에 그 주변선을 순환하는 나래호라는 네. 159톤급 배를 갈아타야만 했는데요. 예. 이것이 그런 성수기에는 특히 하루에 한 번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티켓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네. 덕적도에서 1박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내년 말까지 선박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2024년 초부터 이러한 그 직항선을 연안 여객선을 운항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